7월 22일 월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해안입니다. 동해 석유가스 시추를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가운데 지진 위험성과 관련한 토론회가 최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하신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올 연말부터 시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포항 촉발 지진을 겪은 시민들로서는 좀 시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 지진이 아닌 인공 유발 지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활동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비교적 최근이에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포항에서 촉발 지진을 경험하면서, 그 지열 발전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고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긴 했지만 네. 아직도 포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흔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포항 지역 이외에 사는 사람들은 2017년에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사람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촉발 지진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네. 전 세계 과학계에서도 2009년 이후에야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야 관련 연구 조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례가 이게 사람의 활동하고 관련된 촉발 지진, 유발 지진이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전 세계에서 한 1,3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유발 지진이나 촉발 지진을 발생시킨 것으로 음.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가운데 지금 특히 석유가스 개발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적지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촉발 지진, 유발 지진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석유 가스 개발하고 관련돼서 혹은 석유 가스 개발이 단초를 제공한 사례가 음, 가장 많다고 알려져 음,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1995년에는 러시아 사하린에서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고요. 네. 우리 포항 시민들께서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에서 가스를 개발하면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음, 하는 얘기도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아무래도 미국의 중동부 지역에서 2009년 이후에 최근까지 이제 급격하게 이 지진 발생 횟수나 사례 그리고 연간 발생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음,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멕시코만 바다에서 석유 개발을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키고 해저 사태도 함께 발생한 사례가 이제 보고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해서 촉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때는 좀 규모가 어느 정도로 발생했었나요? 규모가 작은 지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진들도 물론 있었지만 네. 큰 지진들은 규모 5가 넘어가고 음, 7에 육박하는 그런 큰 지진들도 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포항 지진 역시 지열 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포항에서는 이 지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2015년 12월부터 미소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17년 4월에는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고 17년 11월에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지금 국내외에서 촉발, 유발 지진을 겪었는데 이런 뭐 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지하에 유체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에 유체를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많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발생한다고 해도 아주 작은 지진에 그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이렇게 작은 지진에 그치는 이유는 뭐 이제 지하에 유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지하에 응력 변화를 일으키는 작업을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주변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관측이 되면 네. 더 이상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사전에 큰 지진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제가 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수를 했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포항에서 지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실수한 것들이 있고, 그 실수한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되지는 않아야 할 텐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동해 해저에서 시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네, 육지가 아니라 이제 해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해저에서 그럼 지진이 발생하면 그럴 때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나요? 일단 이제 포항 시내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네. 그 장소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면 이 내륙까지, 육지까지 에너지가 실제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이제 끝까지 남아서 전달되는 양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바다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네. 이 지진뿐만이 아니라 지진 해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해저에는, 그리고 연안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케이블이라든가,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 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좀 증폭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가정을 하고 미리 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지진, 해일, 통신 케이블과 송유관 손상으로 기름이 유출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긴 하지만 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시추 작업 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포항 지진 때 실수한 것들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안전규정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규제라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안전장치는 민간 아니면 사업자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거를 강제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열 발전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안전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안전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또 특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미리 좀 상정을 해놓고 가능한 상황을 좀 미리 한번 예측을 좀 해보자.
하는 음. 것이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어. 개발하기 전부터 네. 이 개발하는 그 해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뭐 큰 지진에 대한 이런 전조 현상들, 이상 현상들을 놓치지 말고 음. 모니터링을 감시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그럼 좀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 전해 주시죠. 뭐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뭐 포항은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석유 부정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이었어요. 네. 이 포항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이 석유 개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개발할 필요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석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 불상사를 우리가 좀 미리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을 하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유발 지진의 경우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다시 한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보고 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하게 프로젝트가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